시험부터 안 받았지. 현수 12시에 수업 있나? 토요일은? 수업 없지. 12시에 수업 없지. 다음 주에 쌤이 오전에 일이 있어서 12시까지. 수업이요? 12시부터 2시까지. 아니면 평일날 보충해야 돼. 평일날 돼? 수업은 되고 언제 돼? 금요일만 아니면 되고. 수업은 수업에서 수업은 안 돼요. 수금 수학이지. 예. 8시지. 예. 6시까지 올 수 있어. 아니요. 수업이 6시까지. 몇 시요? 저는 가능했어요. 수금만 하고 월화목은 안 하고 네, 안 해요. 월화목은 안 하고 언제가 돼? 수요일 날 돼? 8시, 10시면 8시, 10시에 수업이지? 네, 그 앞에 돼요. 돼? 수인이는 오는 대로 그냥 빨리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저요? 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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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반 사이로 오시면 그 숙제 지나갔지. 그 문제풀이 할 거라서 저는 이제 조건부학력 다 나가고 학교에서 조건부학력 이거 수업 들어갔어요? 아니, 여기? 안 들어갔어요? 어디에 없어? 저희 시험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응? 시험 끝나고 다음 주. 바로 다음 주에 그 쌤이 2등 그 메솔릭 2등급 중요 유형들만 뽑아서 문제풀이 강좌 다 찍어놨거든요. 뒷부분 그것도 할 거예요. 일단 오늘 그 조건부 확률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 지금 강의가 들어가 있는 게 수능 58페이지 그 수능 대비 실전 연습 문제 58페이지, 59페이지 문제는 업로드가 돼 있어요. 강의가 어려운 문제는.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또 시험 기간에 반복을 할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책 새로 나온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책 새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되고. 그러면 우리 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은 수요일 날 하는 거다. 이번 주요. 이번 주 수요일 17일, 14일 이때 수업을 이때 한다고. 알지? 응? 아, 셔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고3이 종강을 하면 11월 달에 시간표가 좀 바뀌거든요. 원래 매년마다 그래요. 고3 종강하면은 고3들 평일 수업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비 고3이 이제 뭐 또 분반이 되면 분반이 되고 뭐 반이 옮겨지면 옮겨지고 평일반도 생기고 아니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뭐 평일하루 주말하루 이런 식으로 파토 아니면 수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평일 이틀은 글쎄요. 평일 이틀은 문제는 뭐냐면 평일 이틀을 하면 니네가 안 와. 늦어 항상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조금 해서 평일 하루 주말 하루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시간표가 조정이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선택권이 좀 생길 겁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 선택권이 좀 생기고 그럴 거니까. 그리고 확통반 같은 경우에는 진도들이 거의 다 끝나서라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받고 양이 워낙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가고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시간표 조정되는 거는 아마 10월쯤에 나올 거예요. 10월쯤에 나올 거니까 수업이나 이런 거는 조정되는 거는 나올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수업 나갈 거는 보기만 나가면 돼요. 54부터 57까지 그 예제 좀 풀고요. 어제 이제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개념 설명은 다시 한번 하나씩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54페이지 좀 보세요. 54페이지 민수 같은 경우에 어제 못 들은 거는 보충을 하고 해석하고 자 54페이지 유제부터 볼게요. 유제 1-1번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 민수 안 춥네? 아 잠바 입고 안 추워?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내일 오늘도 비 오고 내일은 거의 뭐 아침에 9도? 8, 10도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슬슬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지죠? 고3들의 한설이는 원래 참 신기한 거 같아요. 보면은 저번 추석 때까지만 해도 추석 때 더웠잖아요. 막 덥고 낮에 덥고 막 20몇 도 이랬는데 딱 10월로 바뀌니까 바로 그냥 날씨가 그냥 참. 어제가 이제 첫 설이가 오는 어제가 그제가 첫 설이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절기상으로 첫 설이가 오는 날이었는데 정확하게 첫 설이가 오죠. 설악산은 얼음이었고 참 그런 거 보면 조선인들이 대단하다는 걸 수첩 그렇게 딱딱딱 맞춰가는지 뭐 기상이변이 일어났다고 해도 근데 요새 좀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가을 날씨는 내 생각에 저번 주 정도 추석 다음 주 딱 조주에는 진짜 가을 날씨 같고 뭔가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겨울 초겨울 날씨가 좀 되더라고. 일단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감기. 쌤이 재수할 때 10월달에 감기가 걸려서 쌤이 원래 좀 비염이랑 축농증이 있는데 10월달에 감기가 걸려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공부하다. 이게 고3 때도 아니고 재수할 때니까 이번엔 떨어지면 삼수잖아. 삼수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고 아침에 빨리빨리 다녀야지. 54페이지 54페이지 제가 할 게 있어요. 뭐 이씨 어쩌라고. 잠깐만 있어. 이씨 전무식도 좀 써주면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날이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자
자, 1-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거기 54페이지. 우리가 어제 이제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의 정리까지 싹 다 정리를 해서 확률 끝까지예요. 여기까지 나가는 게. 네. 이제 통계 남았습니다. 통계. 확률이 생각보다 짧죠. 확률이 생각보다 짧은데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요거 잠깐 설명하기 전에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제 확률 통계라고 해가지고 수능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나오는 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적어요. 이거는 좀 적은데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확률 같은 경우에가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현재 개정되기 전에 여러분들 말고 지금 고3 이런 고3들이 최근 3개년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확률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에서 3문제 정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 있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중복조합만 경우의 수에 들어가는데 중복조합만 경우의 수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순열이나 조합은 고1 과정이었죠. 개정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수능 출제 범위로 바뀐 건데 중복조합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정리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오고 얘는 평균적으로는 한 0.5 정도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나오고 매년 그러니까 이항정리 문제가 나오면 통계가 2문제 나오고요. 이항정리 문제가 안 나오면 통계가 3문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3개년 걸 분석해 보니까 중복조합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그래서 이 정도가 돼가지고 이게 몇 문제예요? 하나, 둘, 셋, 여섯 문제 정도가 나와요. 6문제에서 7문제 가능해요. 현재는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확률에서 2문제 나오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가 이제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문제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개정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개정되기 전인데 개정되고 나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2 개정이라고 개정되면은 아마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문과에서 30문제 중에 아직 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30문제를 봤을 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수2가 10문제 미적원이 10문제 문과는 확통이 10문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30문제 3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텐데 요 틀은 안 바뀔 거예요. 지금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요 틀은 안 바뀌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경우의 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3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 정도가 추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고3 친구들까지 했던 개정교육과정과 여러분들이 배우는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지금 고3 애들이 배웠던 거의 전 교육과정 그러니까 미적분을 안 배웠던 교육과정을 따져봤을 때 미적분을 안 배웠을 때는 확통의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문제 경우의 수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여기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오답률 같은 경우도 조사해보면 쌤 수능 봤을 때 선생님이 수능 봤을 때 오답률 조사해보면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4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고 막 그랬어요. 문과에서 그 정도로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확통을 공부하실 때 있어서는 이 틀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확률이 한 2문제에서 1문제 정도 늘겠죠.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통계 같은 경우도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이제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도 한 3문제 정도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 문제나 이런 걸 좀 풀 때 조금 이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률 같은 경우도 알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테니까 문과는 확률 통계가 무시 못할 과목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과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텐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3분의 1 비중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확통 공부할 때 양은 적어도 미적분보다 훨씬 양은 적죠. 배우는 양은 적어도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전통적으로 나왔던 게 확통 문제가 굉장히 좀 난해하게 나오면
까다롭게 나오면 진짜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1번 좀 볼게요. 1-1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끊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할 때 또 끊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해봤을 때 PA라는 걸 구해보면 지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바로 쓸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6의 약수니까 PB 같은 경우에는 6의 약수가 몇 개예요? 1, 2, 3, 6 4개죠. 그죠? 그럼 6개 중에 4개가 나오는 거니까 확률은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P A 바 B라는 것과 P B 바 A를 더하라는 건데 먼저 P A 바 B부터 해보시게 되면 자, 얘는 P B분의 뭐가 되냐면 P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뭘 좀 구해줘야 되냐면 P A 교집합 B가 얼마인지도 좀 따져줘야 되는데 자, A 교집합 B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A가 짝수고 B는 6의 약수니까 짝수이면서 6의 약수인 거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짝수이면서 6의 약수인 건 뭐예요? 2와 6이겠지. 그치? 2와 6이니까 몇 개예요? 2개죠? 2개니까 얼마?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산해보면 얘는 자, B가 얼마가 되냐면 B는 3분의 2가 되겠죠? PB는 3분의 2가 될 거고 여기는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니까 이 확률 계산해보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P, B가 A 같은 경우에도 한번 써보시게 되면 얘도 어떻게 써져요? P, A분의 P, A 교집합 B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PA가 얼마예요? PA가 2분의 1이 되겠죠? PA가 2분의 1이고 A 교집합 B가 얼마예요?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2분의 1과 3분의 1을 두 개를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자, 통분하시면 6분의 얼마가 됩니까? 3 더하기 4가 되겠죠. 3 더하기 4가 돼서 답은 6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몇 번? 3번이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1-2번 보시면 얘는 조건부 확률인데 자, 뭘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표를 이용해서. 그럼 문제에서 표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죠? 응,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볼게요. 자, 전체 학생 300명에 대한 통학거리를 조사한 것인데 이 학교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의 통학거리가 밑줄. 통학거리가 3km 이상일 때 밑줄. 걔가 뭐야? 걔가 뭐야? 분모의 문제. 분모죠. 그죠? 걔가 뭐예요? 분모죠. 분모. 자, 보세요. 통학거리가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통학거리가 3km 이상일 때 뭘 구하는 거냐면 뒤에 보시면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확률이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분모가 되는 거고 잘 봐. 얘가 분모가 되는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 분자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3km 이상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 사건 A라고 한다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사건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km 이상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A 교집합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럼 그대로 이제 표 우리가 그릴 필요 없으니까 바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얘는 자 분모에 들어갈 게 몇 명이에요? 분모에 들어갈 게 몇 명이에요? 120명이 되겠죠. 3km 이상이니까 3km 이상이면 배만 따지면 되니까 분모에 들어갈 게 120명이고 그 다음에 3km 이상이면서 뭐일 때? 대중교통을 다닐 때지. 그지? 그럼 얼마? 90이겠죠. 그죠? 따라서 확률은 얼마가 되니까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
5번. 표 주어진 거 그대로 먼저 푸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치? 자, 옆 페이지 가볼게요. 65페이지. 자, 95페이지. 2-1번.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이 1개의 공을 꺼내고 끊어보세요. 갑이 1개의 공을 꺼내고 끊어보고 을이 1개의 공을 꺼낸다. 끊어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이 꺼낸 공이 밑줄 같은 색일 공일 확률, 그리고 괄호친 거 보시면 꺼낸 공은 밑줄 치세요. 다시 상자에 넣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보건 추출이다라고 얘기하죠. 유식한 말로 하는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안 집어넣는 거예요? 안 집어넣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뒤에 뽑는 애의 확률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겠죠. 자, 그럼 질문, 종속일까요? 독립일까요? 종속이겠죠. 왜? 앞에 뽑은 결과에 뒤에 뽑은 애가 영향을 받잖아. 그치? 그래서 비보건 추출, 즉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종속 사건의 하나입니다. 그냥 이건 대놓고 종속이에요. 알겠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걔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걔는 뭘까요? 독립이에요. 알겠습니까? 독립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상자가 있는데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4개가 있다고 해보죠. 자,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데 갑이 1개의 공을 꺼내고 을이 1개의 공을 꺼냈는데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요. 잘 보세요. 둘 다 무슨 색 뽑을 확률? 둘 다 흰색 뽑을 확률과 둘 다 검은색 뽑을 확률, 두 가지가 있겠죠. 경우의 수. 케이스가 둘 다 흰색 뽑고 둘 다 검은색 뽑을 건데, 자, 갑이 먼저 뽑으니까요. 자, 갑이 흰색 뽑을 확률 얼마입니까? 9분의 5가 되겠지. 곱하기 을은, 자, 남은 게 몇 개? 이제 남은 게 몇 개야? 8개죠. 전체가 8개죠. 그 중에서 흰 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나 되냐면 얘는 18분의 5 이렇게 써지겠네요. 확률이. 그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둘 다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얘는 얼마나 되냐면 9분의, 자, 검은 공 몇 개? 4개죠. 그죠? 곱하기 8개 중에 검은 공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약분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이거 두 개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얘랑 얘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니까 합사건으로 계산해 주시면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18분의 얼마야? 5 더하기 3? 8이죠. 18분의 8. 그래서 약분하시면 얼마나 돼요? 9분의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몇 번? 4번이 될 겁니다. 자, 2-2번도 한번 해볼게요. 2-2번 보시면 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축제위원 4명을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하였다. 끊어보시고요. 12명 중에 4명 뽑는 걸 제비뽑기로 하기로 했네요. 그랬을 때 성원이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고 유진이가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을 때 2명 중 1명만 준비위원으로 뽑힐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볼게. 봐봐. 자, 전체 12명이 있습니다. 전체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서 4명을 제비뽑기로 뽑겠다라는 거죠. 제비뽑기로 뽑겠다. 됐니?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뽑고 나서 다시 넣냐 안 넣냐인데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안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뽑고 나서 다시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12명 중에 4명 뽑는 거. 그죠? 쉽게 말하면 제비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만 당첨제비고 8개는 당첨제비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해봐이.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두 명 중에 한 명만 뽑혀야 되죠. 그럼 누가 먼저 뽑아? 누가 먼저 뽑아? 성원이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지. 자, 그럼 봐봐. 성원이만 될 확률과 아니? 성원이만 될 확률과 두 번째는 유진이만 될 확률 두 가지를 각각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성원이만 될 확률은 성원이는 처음에 뽑을 때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첨이 돼야 되니까 12분의 4가 되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뽑는 유진이가 있는데 유진이는 당첨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몇 장 남았어? 한 장 뽑았으니까 11장 남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8개. 당첨 안 되는 건 8개.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약분하시면 여기가 3이 될 거고 2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 계산해보시면 33분의 8이다. 요거 하나 나오겠네요. 됐니? 오케이. 자, 다음에 유진이 해볼게요. 유진이만 당첨될 확률이니까 이제는 자, 처음에 성원이가 뽑을 때 12장 중에 몇 장? 8장을 뽑아야겠죠. 8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당첨 안 되는 제비. 그치? 그 다음에 유진이가 뽑을 때는 11장이 남아있을 거고요. 당첨 제비는 몇 장이 남아있어요? 4장이 남아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시면 3이 될 거고 2가 되겠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33분의 8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뭐하자? 두 개를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자, 두 개를 더해주시면 답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33분의 1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몇 번? 5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안 어렵죠? 쉬워요. 넘겨보시고요. 56페이지. 자, 56페이지는요. 예제 3번부터 풀어볼게요. 예제 3번 별표 하나 쳐주세요. 위에 초록색 박스에. 자, 여기 봐봐. 독립인지 종속인지 어제 한 거.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은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식은. 어떤 식?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식은 P, A 교 B가 PA 곱하기 PB이면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야 종속이야? 독립이죠. 독립이죠. 네. 그죠?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가 P A 곱하기 PB가 아니면 뭐야? 종속이지. 이걸로만 판단한다니까. 우리 머리로 판단한다 그래서 아니야. 이걸로 판단할 거야. 이걸로. 오케이? 그치? 전형적인 문제가 그 예제 3번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음 세 사건 ABC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의 사건이다. 자, 그랬을 때 쌤이 여기다가 세 가지 쫙 써볼게. 못 쓰겠어. 당연히. PA, PB, PC 써볼게요. 각각. 자, A 사건부터 해보자. A 사건 주사위 한 개 던졌는데 뭐가 나오는 거래? 소수죠. 소수 몇 개? 2, 3, 5. 세 개지? 확률 얼마? 2분의 1. 그치? 근데 자, 교집합 찾아야 되니까요. 여기다 나오는 눈을 좀 써볼게요. 2, 3, 5 이렇게. 여기까지. 그쵸?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을 했죠? 짝수의 눈도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눈도 한번 써볼게요. 2, 4, 6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의 약수 나오는 거는 확률 얼마예요? 3분의 2겠지? 그치? 3분의 2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1, 2, 3, 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됐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들아, 독립종속 문제가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렇게 써. 그리고 요거 하면 독립이고 요거 하면 종속이고 요것만 따지면 되거든? 오케이? 기억번부터 할게요. 잘 보세요. 기억.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PA 곱하기 PC부터 가자. 요거부터 따져봅시다.
PA 곱하기 PC 하시면 PA가 얼마야? 2분의 1이고 PC 얼마야? 3분의 2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시면 얼마 나와요? 3분의 1 나오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PA 교집합 C 찾아보자. 자, 그럼 PA 교집합 C는 전체 6분의 요거 봐봐. 요거 두 개인데 몇 개 겹쳐? 2, 3, 2, 3. 두 개 겹치지? 그치? 그럼 여기 얼마야? 6분의 2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럼 잘 봐. 두 개 같아요? 같죠. 같으면 A와 C는 독립이다, 중립이다? 독립이다. 따라서 A와 C는 독립이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독립 정도를. 이렇게 찾으면 다 돼. 알겠어? 독립과 종속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판단하는 기준. 알겠니? 알겠니? 자, 니은도 한번 해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뭐라고 했냐면 B와 C는 서로 독립이다죠? 똑같이 해볼게. PB 곱하기 PC죠. 자, PB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PC 얼마예요? 3분의 2죠. 계산하면 3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P, B 교집합 C네. 교집합 C 얼마예요? 몇 개 겹쳐요? B랑 C 교집합 몇 개 겹쳐요? 2, 4, 6인데 2, 6, 2, 6 두 개 겹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 3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럼 위, 아래 같아 달라?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B랑 C는 독립이다, 종속이다? 그렇지,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도 3일 거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한번 해볼게요. 디귿. A와 B는 서로 종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은 PA 곱하기 PB를 해볼 텐데, 자, PA 곱하기 PB를 먼저 해보면 PA랑 PB. 자, PA 어디 갔어? 저기 있는 거. PA 2분의 1이지. 그지? PB는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PA 교집합 B를 해볼게. 자, PA 교집합 B인데 A랑 B는 서로 겹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한 개 있죠, 한 개. 2 있죠, 2.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6분의 1이지. 같아, 달라요. 다르면 종속이에요, 독립이에요? 종속이라고 했죠. 따라서 A, B는 뭐가? 종속이다. 그러면은 디귿도 맞아, 틀려? 맞겠죠. 딱 기억, 니은, 디귿. 알겠니? 응? 독립 종속 판단하는 문제는 뭐야? 이렇게 푸는 거야. 잉? 알겠어요? 응. 정리하시고요. 자,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능날 근데 원래 뭐 학원 자체가 수능에 가까워지면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된 거죠. 학교 안 가잖아요. 학교 가는 사람 안 가잖아요. 뭐 아침에 응원은 갈 수 있지. 동아리 뭐 하면 응원 갈 수 있겠죠. 아침에 가서 이제 그 교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잘 보시라고 응원하고 이제 선배님들 응원하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차도 줄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능날 시험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한번 수능날 나온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국어 영어 수업 시간 내서. 그날 뭐 선배들이 불러서 수능 끝나고 선배들이 불러서 뭐 술 마시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날 쉬는 날에 이제 아침에 뭐 학교 갔다가 거기 응원 갔다가 오셔도 뭐 오전 좀 자다가 한 12시 이제 점심시간쯤 지나면 국어랑 수학 문제지는 나올 거예요. 점심이 지나면. 그럼 여러분들 좀 쉬다가 이제 점심 먹고 여러분들도 점심부터 시간 재서 국어 같은 경우에 80분이니까 80분 시간 재서 또 풀어보시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과 걸 풀어보세요. 이과 거 말고. 이과 학생들도 문과 거. 아직 진도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어차피 이제 수원이나 이제 지금 개정되기 전이지만 겹치는 건 거의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뭐 함수 이런 거 빼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내서 그래서 자기가 몇 점 정도 나와. 특히 이제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건 국어랑 영어겠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진도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수능 시험들을 봤을 때 1년 전에 내가 수능 시험들을 봤을 때 지금 몇 점 정도가 나오나 시간까지해서 독해 같은 뭐 듣기 영어 같은 경우에 듣기하기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뭐 독해 같은 거나 문법 같은 거 그 뒷부분만 해가지고 시간 재서 몇 분 정도가 나오나 그걸 한번 해보세요. 수능날 놀지 말고 수능날 쉰다고 어디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지 말고 그거 한번 해보시고 아니 그거 해보고 놀러 가는 거야 차라리. 얼마나 된다고? 2개 수학이 좀 그러면 국어 영어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그래서 몇 점 정도가 나오고 등급컷 딱 봤을 때 몇 점 정도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게 이제 11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 셀프 체크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 학원에서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예 고2 대상으로는 한 2시쯤부터 불러가지고 2시부터 아예 학원에서 실제 시험 보듯이 국어 같은 경우에 시험지 나오니까 2시부터 인쇄해가지고 희망자들 받아서 그거 근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미리 풀어보면 아니 그냥 수능 내가 1년 뒤에 수능 본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면 그게 경험 뭐 사소한 경험일 수는 있는데 현실감이 와닿습니다. 현실감. 거기서 만약에 국어에서 이제 잘 봐서 뭐 한 96점 이렇게 나왔으면 난 국어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무조건 그렇다고 이제 뭐 자만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고. 자부심까지는 아닌데 뭐야 그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진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최대한 풀어볼 수 있을 만큼 풀어보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의 차이가 되게 사소한 거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달라져요. 그게 쌓이다 보고 알겠죠? 일단 만약에 거기서 오래 하려나? 오래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도 하면 오셔서 참석을 하셔서 그래봤자 몇 시간 안 돼요?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3시간 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참석을 하셔서 보고 실제적으로 한 뭐 2시쯤 와서 한 6시쯤 끝나면 여러분들 국영수만 보면 되니까 탐구는 안 봐도 되니까 국영수만 보면 6시쯤 와서 여러분들이 6시에 뭐 공부하러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쉬러 가셔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하셔라 라는 거.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좀 현실감을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자꾸 겁주는 게 아니라 현실이고 어떻게. 자, 보겠습니다. 3-1번 노란 구슬 3개, 빨간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을 임의로 1개씩 2번 꺼낸다. 끌어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처음 꺼낸 구슬은 색만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 2개 모두 빨간 구슬 확률이 P분의 Q이다 라고 되어있죠. 밑줄 쳐보세요. 거기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 아까는 주머니에 안 넣었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종속이라고 그랬죠. 그치? 근데 다시 주머니에 넣는 거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은 뒤에 사건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더라. 그러니까 뭐다?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2개 모두 빨간색이니까 이거 되게 쉽죠? 전체 몇 개예요? 8개잖아. 8개 중에 빨간색이 5개네. 앞에 빨간색 5개 뽑고 곱하기 8분의 또 5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64분의 25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약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두 개만 더 하시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89다. 하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2번 별표 5개 치세요. 이런 문제가 수능에 잘 나온 거예요. 모의고사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A, B가 서로 독립. 밑줄 치세요. A, B가 서로 독립. 자, A, B가 독립이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이런 문제의 스타일에서는 A, B가 독립이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와 같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런 문제는. 앞 사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집합의 연산으로 풀어내는 문제들은 어제도 잠깐 풀어드렸지만 A, B가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게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항상. 이거 모의고사 3점짜리로 되게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도. 3점짜리로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살펴주셔야 되고. 자, 그럼 볼게요. P가 2분의 1이고요. 자, P, A 교집,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요. 이거 뭐예요? 얘들아,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등호로 가는 법칙 쓰면 뭐가 돼요?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죠? 그러면 내가 확률 계산을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죠? 그죠? 자,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P, A 합집합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응?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구하라고 했습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됐니?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A, B가 독립이죠. 그죠? A, B가 독립이면 제가 A 여사건, B 여사건도 독립이에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도 독립이면요 A랑 B 여사건도 독립이에요. 즉 A랑 B가 독립이면 어디에 여집합이 붙어도 그 A, B끼리에서는 다 독립이라는 겁니다. 항상.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요까지 뽑아냈고요. 그러면 여기가 독립인 거 알았으니까 요거를 잠깐 볼게요. 요거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얘랑 얘가 독립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랑 얘가 독립인 거 알았으니까 또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이 결국 뭐와 같은 거냐면 PA 여사건 곱하기 PB의 여집합 요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독립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독립이니까. 똑같이 A 교집합 B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여집합,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PA 여사건이죠. 근데 문제에서 PA가 있지. PA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2분의 1 곱하기 P, B의 여사건이 되는데 얘가 얼마였어요? 3분의 1이었죠. 그죠? 3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P, B의 여사건의 확률은 3분의 2다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곱해주시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P, A, 합집합, B의 여사건이죠. 그럼 얘는 합사건 이거 확률 공식 쓰면 PA 더하기 PB의 여사건 빼기 PA 교집합 B의 여사건 요거죠. 됐습니까? 두 개 더해서 빼기 교집합. 이거 알아 몰라? 알죠? 이거 알아 몰라? 구했죠? 이것만 구하면 되네?
그지? 근데 A랑 B가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도 독립이라고. 하나에만 6번부터 독립이라고. 그러면은 요것만 따로 빼서 보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PA 곱하기 P, B의 6건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였어요? 2분의 1. 얘는 3분의 2. 두 개 곱하면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정리.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나 됩니까? 통분하시면 얘는 6분의 자 이거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6분의 얼마가 돼요? 3 2니까 5 이렇게 써지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답은 얼마? 6분의 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57페이지까지 하고 쉴게요. 쉬는 시간 따로 드릴게요. 자, 두 문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보세요. 4-1번. 3-2번 중요해요. 그거 별표 5개 쳐놓으세요.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 자, 4-1번 볼게요. 4-1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끊어보세요. 자, 어제 배웠던 거 독립시행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 쌤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라고 그랬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시행을 뭐 한다? 반복적으로 한다. 동일한 시행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 반복적인 걸 가지고 뭘 해요? 결과를 관찰한다고 그랬죠.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진다니까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걸 몇 번 하는 거야? 5번 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시행은 뭐예요?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거죠. 그거를 5번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4번 동그라미 4번. 그럼 여기서 내가 결과를 관찰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출현, 내가 원하는 사건의 출현 횟수를 관찰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의 그 내가 원하는 결과의 출현 횟수는 몇 번인 거야? 4번인 거죠.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고? 3의 배수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치? 자, 그러면 독립시행 공식 쓰는 거니까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독립시행 공식 쓸 때 시행 횟수 몇 번? 5번. 내가 원하는 결과의 출현 횟수 몇 번? 4번이죠. 그죠? 그럼 출현할 확률은 얼마? 출현할 확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뭔데? 3의 배수잖아. 3의 배수가 출현할 확률. 한 번 했을 때 출현할 확률 얼마? 3분의 1. 안 출현할 확률? 3분의 2. 그지?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 C, 4죠. 곱하기 출현할 확률 3분의 1이 몇 번? 4번. 안 출현할 확률이 몇 번? 1번. 요거라고 했죠. 되셨습니까?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5C4니까 5 곱하기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의 5제곱 243분의 얼마? 2 이렇게 써지겠죠. 따라서 확률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더라? 243분의 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질 거야. 됐니? 그래서 잘 봐. 독립시행의 확률은 시행횟수 그 다음에 출현횟수. 출현횟수가 중요한 거고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출현횟수에서 출현할 확률. 한 번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출현할 확률과 안 출현할 확률 두 가지를 해가지고 앞에서는 뭘 따지는 거라고 했어요? 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라고 그랬죠? 이 경우의 수가 뭐예요? 1번
1회, 2회, 3회, 4회, 5회 했는데 1, 2, 3, 4 나오고 5회 안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처음에 안 나오고 2, 3, 4, 5 나올 수 있지. 그런 거 따지는 게 얘라고. 앞에.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이 뒷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확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단계 구조라고 했죠 항상.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쉴게요. 4-2번 보세요. 자, 4-2번 보시면 OX로 답하는 10개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맞히면 3점을 얻고 틀리면 1점을 얻는다고 한다. 끊어보세요. 10개 동그라미. 10개가 뭘까? 10개가 뭘까? 시행 횟수죠. 자, 정리하는 거야. 시행 횟수죠. 전체 하는 게 뭔 문제겠어? 10개겠지. 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2점. 자, 그럼 출현 횟수 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22점이 나와야 돼요. 22점. 10개를 풀었는데 22점이 나와야 돼. 그럼 잘 봐. 맞춤 문제를 이거는 이제 좀 찾아보면 맞춤 문제를 X개라고 하면요. 자, 맞춤 문제를 X개라고 하면요. 틀린 문제는 몇 개가 되겠어요? 네, 10-X개가 되겠죠? 됐니? 10-X개가 되겠지? 자, 그럼 잘 봐. 한 문제 맞출 때 몇 점? 3점. 그럼 3X 더하기 3X 더하기 틀린 문제는 몇 점 깎인대요? 1점 깎인다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10-X가 되겠네요. 자,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대요? 22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4x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면 3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 갖고 하시면 x는 얼마나 나와요? 8이다 나오겠지. 아, 그럼 맞힌 문제가 몇 문제? 8문제고 얘가 몇 문제? 2문제가 되는 거겠죠. 틀린 문제가 2문제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럼 제가 시행을 10개 해. 출현 횟수는 얼마야? 8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맞힐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틀릴 확률 2분의 1. 똑같죠? OX니까. 됐니? 근데 이게 만약에, 잘 들어. 만약에 오지선다형 문제였으면,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였으면 맞힐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 틀릴 확률 5분의 4.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맞힐 확률이 2분의 1, 틀릴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OX니까. 그죠? 자, 그럼 그거 갖다가 공식 세워보면 잘 보세요. 10번을 했는데 8번이 나와야 돼. 뭐가? 맞힌 문제가 2분의 1의 8제곱이죠. 곱하기 틀린 문제도 2분의 1의 몇 개?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10-18은요 10-2로 바꿔서 풀 수가 있고 곱하기 얘는 2분의 1의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0-2는 얼마예요? 45죠. 45 곱하기 얼마?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이 얼마야? 1024분의 1이겠죠. 그죠? 되었습니까? 오케이? 됐니? 잠깐만. 다시. 빼먹었네. 약분 되네? 안 되죠. 뭐 계산 잘못했지? 아! 바보. 1점을 얻네요. 1점이 깎이는 게 아니라. 계산 잘못했네. 쏘리. 1점을 얻네요. 1점 깎이는 줄 알았더니 틀려도 1점을 얻네요. 아, 다시. 그러면 2x가 되고 얘가 넘어가시면 얼마가 돼요? 12가 되죠. 12. 2x가 되고 12. 따라서 맞힌 문제가 6개 돼요. 6개. 여기서 틀렸다. 맞힌 문제가 6개, 틀린 문제가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출현 횟수는 얼마? 6개죠. 6개.
자, 똑같이 공식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그럼 10시 6이 되는 거고요. 맞힌 문제가 6개, 틀린 문제가 4개가 되는 거겠죠. 되었습니까? 따라서 얘는 10시 4니까 10시 4는 계산하시면 4, 3, 2, 1, 19, 8, 7 되는 거고 곱하기 여기가 2의 10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약분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 3이고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210이 되겠네요. 210 곱하기 102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512분의 105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됐죠?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10분까지 쉬세요. 10분.